네, 저번 영상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 대해서 뭐 분류라든지 뭐 게임 산업의 이해, 뭐 특성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게임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의 현황은 2005년에 8조 6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기록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였는데요. 국내 게임 시장은 2006년과 2007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8억 6천억 원 정도의 규모에서 5조 1,400억 정도의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는 전년 대비 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플러스 성장을 돌아섰고 2009년에는 다시 게임 시장의 규모가 전년 대비 17.4% 성장해서 6조 5,800억 정도의 그 시장 규모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게임 시장이 2007년 대폭락 이후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각 분야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이 3조 7천억 정도, 전체 시장에서 온라인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56.4%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게임 유통 및 소비 업체를 포함한 국내 전체 게임 시장에서 개별 플랫폼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C방과 아케이드 게임장을 제외한 플랫폼 단위의 게임 시장만 놓고 볼 때는 온라인 게임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 81.1%에 달합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은 안정된 인프라를 토대로 한 내수 시장과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입어 향후에도 국내 게임 시장을 계속 이끌고 선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게임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온라인 게임의 소비 시장인 PC방이 매출액 1조 9,342억 원, 점유율 29.4%를 기록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PC방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 0.3%에 그치면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PC방의 점유율에는 크게 미치지는 못하지만 뒤를 이어 비디오 게임 매출액이 5,257억 원 정도, 점유율 8% 정도를 차지했고요. 모바일 게임이 2,608억, 점유율을 따지면 한 4% 정도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 역시 성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도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은 매출액이 618억 원, 점유율 0.9%, 아케이드 게임장, 비디오 게임장을 포함한 매출액 744억 원, 점유율 1.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과) 2006년에 국내 게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아케이드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장은 왜 이렇게 점유율이 낮아졌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에 시장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9년을 기준으로
지금은 또 많이 변화가 됐겠지만 국내 게임 시장의 분야별 비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많은 것이 온라인 게임, 그 다음 온라인 게임의 소비 시장인 PC방, 그 다음 비디오 게임, 모바일 게임, 아케이드 게임, 요런 식으로, 요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PC 게임은 매출액이 약 150억 원, 점유율 0.2%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이 PC 게임 같은 경우는 향후 성장 가능성도 조금 희박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판매 및 유통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게임 시장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수출 현황입니다. 국내 게임 산업은 전년 대비 13.6%가 증가한 12억 4,085만 달러, 한화로 따지면 약 1조 5,800억 원 정도 됐네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정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3억 3,225만 달러, 한화로 약 4,24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플랫폼별로 수출입 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은 12억 1,166억 달러 정도를 수출해서 전체 게임 수출액의 97.6%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은 4,296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12.9%를 기록했고요. 온라인 게임과는 반대로 이 비디오 게임은 2억 6,980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체 게임 수입액의 81.2%를 차지했습니다. 이 81.2%의 그 비율은 2008년도 그 전년도보다 약간 떨어진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2%나 벌써 차지하고 있고요. 비디오 게임의 수출액은 401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게임 시장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 3.1%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전년도 3.3%에 비해 0.2%가 낮아진 수치로서 2009년 같은 경우는 국내 게임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세계 게임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그 이후로는 3.6%, 4% 등 국내 게임 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세계 시장에서 23%를 차지하면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온라인 게임 강국임을 이미 입증하였습니다. 중국은 31.3% 정도 됩니다. 한때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세계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온라인 게임 시장이 중국의 온라인 게임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2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게임 시장의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온라인 게임이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디오 게임은 0.6%, 모바일 게임은 2.8%, PC 게임은 0.4%, 아케이드 게임 0.4%, 전체적으로는 3.1%의 비중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국내 게임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26.5%로 2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 미국 12.3%, 대만 8.3%, 유럽 8.2%, 동남아 6.7% 이렇게 그 뒤를 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일본을 제치고 국내 게임 산업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마찬가지로 30% 중반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록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 시장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26.5%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중국과 함께 국내 게임 수출의 양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9년에는 이처럼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국내 게임 수출이 굉장히 큰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과 대만 시장의 비중은 4% 정도 하락한 모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게임 제작과 배급 그리고 유통업체의 현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국의 광역시 도청에 등록된 국내 게임 제작 배급 업체 누적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에 써 있는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5,111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이 중 71.7%인 3,666개사가 게임 제작 업체입니다. 그리고 28.3%가 배급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총 국내 게임 제작 배급 업체 중에서 70% 정도가 게임 제작 업체이고요. 그 다음 30% 정도가 배급 업체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따라서 게임 제작 업체와 배급 업체 이 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제작과 배급을 모두 하는 업체가 중복되어 있고 또 휴업하고 폐업하는 업체 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년도로는 약 제대로 된 업체는 한 1,500군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게임 업체는. 그 다음 PC방은 21,500개 정도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거는 조금 대폭 감소했다가 다시 전년도보다 한 51개소 정도가 증가했고요. 아케이드 게임장 같은 경우는 60%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게임 산업 종사자 현황을 한번 알려드리면 게임 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43,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여 명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 규모 성장에 따라 당연히 전체 종사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게임 산업이 발전을 하면 게임 산업 관련한 직종이 더 늘어나겠죠. 또한 한 개 업체당 평균 종사자는 약 28명 정도 되고요. 이는 전년도 한 개 업체당 평균 종사자가 25명 정도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한 2.2-3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활발하게 진행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M&A 열풍이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전체 게임 종사자 수 증가와는 별개로 전년도와 업무 형태별 구성비를 비교해보자면 그래픽 디자이너, HW 개발, 일반 관리직, 품질 관리, 고객 지원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게임 PD, 기획,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의 구성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형 퍼블리셔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된 M&A 결과 게임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게임 업체들의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 산업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 국내 게임 산업의 향후 전망입니다. 국내 게임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게임 시장의 전년 대비 한 16%에서 19%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돈으로 그거를 환산을 하면은 약 9조, 10조억 원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의 수출 규모 역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라인 게임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서도 아시아 지역과 미주 및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수출 전략이 펼쳐질 예상입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조금 감소했던 것과 달리 또 수입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한 스타크래프트2의 수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기 및 신규 컨트롤러의 개발, 출시로 비디오 게임의 수입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계 게임 시장의 향후 전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은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계속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대폭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 둔화는 기록적인 성장을 기록했던 비디오 게임이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3.1%에 그친 데다가 아케이드 게임이 약 11.2%의 감소세를 기록한 데 같이 따라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의 플랫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약 1174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비디오 게임이 5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아케이드 게임 약 23.7% 정도, 온라인 게임 10.8%, 그리고 모바일 게임 6.2%, PC 게임 2.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온라인 게임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세계 게임 시장에서는 온라인 게임보다 아케이드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쭉 세계 시장 역시 향후 아케이드 게임과 PC 게임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세계 게임 시장 역시 꾸준히 계속 유행에 따라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입니다. 그동안 국내 게임 산업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고속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게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해왔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문화 산업의 거의 절반이 넘는, 훨씬 넘겠죠. 굉장히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IT 강국이기 때문에 게임 산업은 계속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이 스포츠로 또 인정을 받습니다. e스포츠라고 해서 프로 게이머들이 이제 프로 게이머라는 또 새로운 직종도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TV에서도 게임 채널, e스포츠 채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는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 산업과 더불어서 국내 아주 주요 산업 중에 하나로 이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발전 방향으로는 첫 번째, 인력 수급의 문제 해결입니다. 국내 게임 관련 학과들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에 충원될 인력의 수요에 대한 업계의 요구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인력의 수적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질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만 인력이 편중되어 있는 것도 산업 전체로서는 부족 현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로 양질의 게임 콘텐츠 창작과 원천, 첨단 게임 기술의 개발을 통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경쟁력의 핵심인 인력 인프라가 취약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게임 관련 인력 수급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기반 확충입니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게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이 제도적 기반은 굉장히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국내 산업을 진흥하고 세계 게임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화의 보완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입니다. 국내 게임 산업의 지속 성장으로 세계 3대 게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이 핵심이 됩니다. 현재까지 수출 성장률은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이러한 추세는 1년에서 2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제1의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국산 게임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목표인 미주와 유럽 시장의 진출도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선도해온 온라인 게임에서도 해외 메이저 업체의 본격적인 진입에 따라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글로벌 브랜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게임 산업의 양극화 현상 극복입니다. 최근 게임 산업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양극화는 중간 그룹의 붕괴를 가져오고 산업 구조의 폐쇄화로 인해 시장 진입의 폭을 좁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있어야 하지만, 또한 일정 규모의 중간 그룹의 존재는 산업 구조의 안전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입니다.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게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위상은 단지 역기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수 인력의 산업계 진입, 공격적인 비즈니스, 해외에서의 위상 확보 등 산업 전반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국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곡되지 않은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예전 이제 어르신 분들은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IT 강국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이런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그러면서 게임 산업은 더욱더 발전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게임을 잘한다,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프로게이머가 됐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이 받는 연봉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스포츠로 인정이 되고, 스포츠 선수들, 프로 선수들도 이제 확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게임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게임 산업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게임의 종류 등 게임의 이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게임 산업의 현황, 국내 게임 산업의 현황, 그리고 수출, 그리고 게임 제작, 배급, 유통업체 현황, 그 다음 게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게임 산업의 향후 전망, 국내 게임 산업, 세계 게임 시장.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은 온라인 게임이었지만,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비디오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세계 게임 산업 시장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게임이라는 자체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을 이제는 버려야 하고요. 특히 게임 산업은 아주 굴뚝이 없는
지붕 연기 없는 굴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무궁무진 아무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또한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쭉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이제 9주차죠? 네, 9주차 수업에서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근데 보통은 1시간짜리 영상인데, 1시간짜리 영상 한 개인데, 요번에는 30분짜리 두 개로 한번 나누어서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1, 지금 이 영상 2 두 가지를 다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